지금 가입한 3천만원 암보험, 20년 후엔 실제 가치가 1,830만원에 불과하다면, 당신이 준비한 보험이 실제로는 절반의 가치밖에 없다면, 보험 설계사들이 대부분 알려주지 않는 화폐 가치의 비밀. 오늘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시면 생각보다 큰 경제적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보험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현명한 보험 플랜 준비를 도와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면서도 지금 내는 보험료가 과연 미래에도 같은 가치를 유지할까라는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30년 후 받게 될 보험금이 지금 상상하는 금액만큼의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적은 없으신지요? 이런 고민들은 결국 화폐 가치라는 중요한 경제 개념과 직결됩니다. 오늘은 보험 상품을 선택할 때 단순한 보장 내용이나 보험료 비교를 넘어 화폐 가치의 변동이 보험의 실질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폐 가치 변동이 보험 상품과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연평균 2에서 3%의 화폐 가치 하락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30년 장기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금의 실질 가치가 최대 5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인플레이션 추이를 살펴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고도 경제 성장기로 연평균 15에서 20%의 매우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했으며 1980년대에는 연 5에서 10%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제 도입과 함께 물가 상승률이 안정화되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약 2.3%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기 보험 상품을 선택할 때 화폐 가치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받게 될 보험금의 실질 가치는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2.5%의 인플레이션을 가정할 때 30년 후에 1억 원은 현재 가치로 약 4,780만 원에 불과합니다. 즉 30년 뒤 1억 원의 보험금을 받는다면 그 실질 가치는 현재 기준으로 절반 정도로 감소하는 것입니다. 특히 건강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의 경우 일반적인 인플레이션 외에도 의료비 인플레이션이라는 추가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서비스 부문의 가격 상승률은 연평균 3.9%로 같은 기간 일반 물가 상승률 2.5%보다 약 1.54배 높았습니다. 보험료 납입에도 화폐 가치의 시간적 변화가 적용됩니다. 매월 동일한 금액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보험료의 실질 가치는 감소합니다. 이는 일견 납입자에게 유리한 요소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원의 보험료를 30년간 납입하는 경우 명목상 총 납입 금액은 3,6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연 2.5%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질 가치로는 약 2,770만 원만 납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장기 보험료 납입자에게 약 23%의 할인 효과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다음으로 보험금 및 보험료의 실질 가치 계산법과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금의 실질 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미래에 받게 될 보험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는 금융공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현재 가치 계산법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치 PV는 미래 가치 FV를 인플레이션율 R과 기간 N을 고려하여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현재 가치 PV는 미래 가치 FV 나누기 1 플러스 인플레이션율 R의 기간 N승입니다. 예를 들어 30년 후에 받게 될 1억 원 보험금의 현재 가치를 연간 인플레이션율 2.5%를 가정하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위에 언급드린 계산식에 따라 계산을 해보면 4,779만 8,122원이 됩니다. 즉 30년 후에 1억 원은 현재 가치로 약 4,780만 원에 불과합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율이 3%로 상승한다면 동일한 1억 원의 현재 가치는 약 4,120만 원으로 더 떨어집니다. 보험 상품의 가치를 평가할 때 또 다른 중요한 지표는 실질 보험료율, 리얼 프리미엄 레이트입니다. 이는 명목 보험료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차감한 값으로 보험료가 실제로 제공하는 실질 가치를 나타냅니다. 실질 보험료율은 명목 보험료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 4%의 명목 수익률을 제공하는 연금보험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2%라면 실질 보험료율은 명목 보험료율 4%에서 인플레이션율 2%를 뺀 2%가 됩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 3%로 상승한다면 실질 보험료율은 1%로 떨어지게 됩니다. 화폐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의 실질 가치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효과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보장금액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의료보험이나 상해보험의 경우 5년 또는 10년 주기로 보장금액을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물가 연동형 옵션이 있는 보험 상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에서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보험금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셋째, 분산 투자 전략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금을 하나의 보험 상품에 집중하기보다 다양한 만기와 특성을 가진 상품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위험을 분산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잠시 후에는 화폐 가치 하락에 강한 보험 상품은 무엇인지, 갱신형과 비갱신형 또는 20년 납, 30년 납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화폐 가치 하락에 강한 보험 상품 유형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단기와 장기 보험 상품의 화폐 가치 측면 비교. 단기 보험 상품 10년 이내는 장기 상품보다 화폐 가치 변동의 영향을 현저히 적게 받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평균 인플레이션이 2.5%일 때 10년 후의 화폐 가치 하락은 약 22%에 그치지만 30년 후에는 약 52%까지 하락합니다. 이는 같은 금액이라도 보장 기간이 길수록 실질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5천만 원 보장의 보험이라도 10년 만기 상품은 만기 시점에 실질 가치가 약 3,900만 원인 반면 30년 만기 상품은 만기 시점의 실질 가치가 약 2,4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가치 하락입니다. 단기 상품의 또 다른 장점은 만기 후 재가입이나 갱신 시 보장 금액을 현실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입니다. 10년마다 보장 금액을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보장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때 건강 상태에 따른 가입 제한이나 보험료 상승 위험이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반면 장기 보험 상품은 화폐 가치 변동에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보장 금액이 고정된 종신보험이나 확정연금의 경우 수십 년 후 실질 보장 가치가 기대했던 것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안정적인 명목 금액을 보장하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가치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궁금하실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갱신형 비갱신형 보험의 장기적 가치 비교, 심층 분석. 화폐 가치 측면에서 갱신형과 비갱신형 보험은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형 보험은 일정 주기 보통 3년, 5년, 10년마다 보험료가 갱신되는 반면 비갱신형은 보험기간 동안 보험료가 고정됩니다. 갱신형 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갱신 시점의 연령 증가와 의료비 상승, 위험률 변동 등을 반영하여 상승합니다. 실제 사례로 40세 남성이 암 진단비 3천만 원에 가입한 경우를 실제 보험료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갱신형은 처음에는 비갱신형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40세 기준 갱신형은 24,000원, 비갱신형 56,000원. 그러나 20년 후 갱신 시점에서는 보험료가 크게 상승하여 60세 기준 약 89,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60세 가입자 기준 보험료입니다. 이는 초기 보험료 대비 약 3.7배 상승한 금액입니다. 장기적인 비용 측면에서 40에서 60세 기간만 고려하면 갱신형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총 납입 보험료는 갱신형 576만원과 비갱신형 1344만원입니다. 그러나 60에서 80세 기간까지 고려하면 비갱신형은 더 이상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갱신형은 89,000원으로 다시 가입을 해야 보장이 되므로 비갱신형이 더 유리해집니다. 40세부터 80세까지 총 납입 보험료는 갱신형 2,712만원, 비갱신형 1,344만원. 인플레이션 효과와 돈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실질 비용 차이를 수년제 가치 NPV 관점에서 계산해보면 더욱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할인율 5%를 적용할 경우 갱신형 가입자의 총 40년간 납입할 보험료의 NPV는 약 1,348만원인 반면 비갱신형 가입자는 896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같은 3천만원 보장을 유지하면서도 비갱신형이 현재의 가치 기준으로 약 34% 더 저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비갱신형 보험의 경우 20년 납입 완료 후에는 보험료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은퇴 후 고정소득이 감소하는 시기에 매우 중요한 장점입니다. 반면 갱신형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크게 상승합니다. 물론 갱신형의 장점도 있습니다. 갱신 시 보장 내용이 현실화되는 점은 의료 환경이나 질병 치료 방식이 크게 변화하는 보장 영역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 자금이 부족하거나 단기적인 보장만 필요한 경우에도 적합합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 담보를 화폐 가치 측면에서 간략히 설명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블로그 글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댓글란에 남겨놓겠습니다. 20년 납, 30년 납의 경제적 가치, 숨겨진 인사이트. 보험을 준비하다 보면 20년 납을 선택할지 30년 납을 선택할지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옵션의 차이를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40세 남성이 암 진단비 3천만 원을 20년 납 100세 만기로 준비했을 때와 30년 납 100세 만기로 준비했을 때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총 납입 금액만 보면 20년 납이 1,344만 원, 30년 납이 1,585만 원으로 241만 원 18%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월 납입액 기준으로는 30년 납이 4만 4천 원으로 20년 납 5만 6천 원보다 22.5% 저렴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현금 흐름에 여유가 필요한 경우 30년 납이 더 유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인플레이션 효과와 돈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분석입니다. 할인율 5% 기준으로 NPV를 계산해보면 20년 납은 896만원, 30년 납은 916만원으로 그 차이가 고작 20만원 약 2.2%에 불과합니다. 이는 총 납입 금액의 차이 241만원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작은 차이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바로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금액이라도 실질 가치는 감소합니다. 30년 납의 경우 납입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후반부에 납입하는 금액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 가치가 크게 감소한 상태로 납입됩니다. 구체적인 예로 20년 납의 경우 마지막 해에 납입하는 5만 6천 원은 실질 가치로는 약 3만 4,150원인 반면 30년 납의 마지막 해에 납입하는 4만 4천 원은 실질 가치로는 약 2만 1,060원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납입 기간이 길수록 인플레이션 효과로 인한 자연 할인이 커지는 것입니다. 최적의 납입 기간 선택은 개인의 생애 주기와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커리어 초기나 자녀 교육비가 많이 드는 시기에는 월 납입액이 적은 30년 납이 유리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소득이 있고 노후의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20년 납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수년제 가치를 고려할 경우에는 2.2%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20년이 유리하다. 30년은 납입 기간이 길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보험료 납입 방식에 따른 화폐 가치 영향 차이. 보험료 납입 방식은 일시납, 단기납, 5에서 10년 납, 전기납, 만기까지 납입 등 다양한 옵션이 있으며 화폐 가치 측면에서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일시납은 모든 보험료를 계약 시점에 한 번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보험사에서 선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화폐 가치 하락에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할인과 동시에 미래의 가치가 하락할 예정인 화폐를 미리 보험료로 사용함으로써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시납은 보험사 입장에서도 즉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더 높은 수익률이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납은 보험료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입하는 방식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납입하는 보험료의 실질 가치는 감소합니다. 이는 납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총 보험료가 2,400만원, 월 10만원씩 12개월이 10년인 상품의 경우 20년 납입 시 실질 가치로는 약 1,870만원만 납입하는 효과가 있어 약 22%의 할인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일시납과 분할납의 선택에는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그 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인플레이션율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분할납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5%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가 있다면 2.5%의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일시납보다 분할납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목돈을 한 번에 맡겨놓는 저축성 보험이 아닌 이상 대부분 분할납을 선택하는 이유를 간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보험 종류별 화폐 가치 보존 특성 비교. 보험의 종류에 따라 화폐 가치 변동에 대응하는 능력이 다릅니다. 각 보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화폐 가치 하락에 가장 강한 보험 중 하나입니다.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료비가 인플레이션과 함께 상승하면 보장 금액도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물론 보험료 갱신 시 부담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지만
보장가치 측면에서는 매우 유리합니다. 정액형 건강보험, 특정 질병보험, 암보험 등은 고정된 금액을 보장하기 때문에 화폐가치 하락에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3천만 원이 적정한 암 치료비라고 하더라도 20년 후에는 실질 가치가 약 1,830만 원으로 하락하여 실제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보험은 정기적인 보장금액 재검토와 필요시 증액이 중요합니다.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고정되어 있어 화폐가치 하락에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젊은 나이에 가입하여 수십 년 후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그 실질 가치는 크게 감소합니다. 최근에는 시중금리 연동형이나 변액형 같은 상품들이 등장하여 일부 인플레이션 위험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구조에 따라 화폐가치 대응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확정금리형은 인플레이션에 취약하지만 실적 배당형이나 변액연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일부 상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사 재무 건전성과 장기적 보험금 지급 능력. 화폐 가치를 고려한 보험 상품 선택에서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요소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입니다. 특히 장기 보험 상품의 경우 수십 년 후에도 보험사가 안정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은 일반적으로 RBC, 리스크 베이스드 캐피탈 비율로 평가합니다. 금융감독원은 RBC 비율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으며 100% 미만인 경우 적기 시정 조치 대상이 됩니다. 2023년 기준 국내 주요 대형 보험사들의 평균 RBC 비율은 약 200에서 250% 수준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화폐가치 하락에 강한 보험 상품을 선택할 때 RBC 비율이 왜 중요할까요? 인플레이션 등으로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미 보험금의 실질 가치는 감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기 상품인 보험 상품은 최소한 약속된 명목상의 보험금이라도 확실히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보험금 수령 방식과 세제 혜택의 영향. 보험금 수령 방식, 일시금과 연금형도 화폐가치 보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시금은 인플레이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빠르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어 유리한 반면 연금형은 인플레이션 위험을 시간적으로 분산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제 혜택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화폐가치 하락 환경에서 중요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연간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16.5%인 99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어 실제 납입 비용은 501만원으로 감소합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현재 화폐의 가치가 미래 화폐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가치 보존 효과가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납입 시점의 세제 혜택은 없지만 수령 시점에서 이자소득세 15.4% 면제를 통해 미래 수익의 실질 가치를 보존합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을 일부 상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보험 상품을 선택할 때 화폐가치를 고려하는 것은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연평균 2에서 3%의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어 장기 보험 상품의 실질 가치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역사적 데이터를 보면 1970년 1만원의 현재 가치는 약 26만원으로 화폐 가치가 96%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는 장기 보험 상품 선택 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저는 서울대 공대 출신으로서 보험을 단순히 보장 내용이나 가격만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 공학적 관점에서 화폐의 시간 가치와 실질 가치를 철저히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은 수십 년에 걸친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이 특히 중요합니다. 오늘 분석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화폐가치 보존 측면에서는 단기 보험 상품이 장기 상품보다 유리하고 실손의료보험이 정액형 보험보다 유리하며 비갱신형 보험이 초기에는 비싸지만 장기적으로는 갱신형보다 경제적 가치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20년 납과 30년 납은 표면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현재 가치 관점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화폐 가치를 고려한 현명한 보험 선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 방안을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보험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최소 3에서 5년마다 가입한 모든 보험의 보장 내용과 실질 가치를 재평가하여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보장 금액이 충분한지 확인하세요. 특히 10년 이상 된 보험의 경우 보장 금액의 실질 가치가 20에서 30%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보장과 저축을 분리하는 전략을 세우세요. 보장성 보험은 위험 보호에, 저축성 보험은 인플레이션 이상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저축성 보험의 경우 최소한 인플레이션율 이상의 수익률을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실질가치 계산을 습관화하세요. 보험 가입이나 갱신 시 반드시 현재가치 계산법을 활용하여 미래 보험금의 실질가치를 확인하세요. 특히 30년 이상의 장기 상품은 실질가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넷째, 보험 유형을 다변화하세요. 갱신형과 비갱신형, 정액형과 실손형, 단기와 장기 보험을 적절히 조합하여 화폐가치 변동 리스크를 분산시키세요. 특히 실손의료보험은 의료비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핵심 상품입니다. 다섯째, 연령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선택을 하세요. 사회 초년생부터 30대까지는 갱신형 및 30년 납을 고려할 만하고 40대부터는 은퇴 시점 및 장기적 관점에서 비갱신형 위주로 준비하며 중년 이후에는 갱신형과 실손형을 적절히 활용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은퇴 전에 보험료 납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납입 기간을 설계하는 것이 노후 재정 안정성에 도움이 됩니다. 화폐 가치를 고려한 보험 선택은 단순한 수치 계산을 넘어 개인의 재정 상황과 미래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적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저금리, 고령화, 의료비 상승 등 현대 사회의 경제적 도전 속에서 보험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이 보험의 본질이라면 화폐가치 변동이라는 확실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은 현명한 보험 소비자의 필수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은 번거로운 계산과 분석이 필요하더라도 수십 년 후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보험의 가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화폐 가치를 고려한 현명한 보험 선택에 관한 내용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댓글 또는 카카오 오픈챗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보험 관련 컨텐츠를 쉽게 접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폐 가치를 고려한 현명한 보험 상품 선택에 대해 정리한 서울대 보험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각 담보를 선택하는 저만의 준비 철학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